제주가 사실 예부터 장수의 섬으로 불렸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렇죠. 뭐 그런 근거가 있나요? 우리가 이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찾자면 이제 뭐 중국 역사서 사기에 서불, 서불이 또 다른 명칭이 있는데 서복? 서복, 그죠? 네. 서복 혹은 서불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도교의 승려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도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도사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제사도 지내고 뭐 점도 보고 치료도 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진시황이 처음으로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제 서복이라는 도사한테 불로초를 구해와라.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 중국의 외부에 여러 나라를 가는데 그 중에 이제 제주도에 들러서 불로초를 구해 가져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. 정방폭포에 서불이 지나갔다. 이곳이 지나갔다. 어떻게 보면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제주도가 좀 칠령스럽고 가장 뭔가 신선히 살 것 같은 곳, 거기에 가면 불로초가 있을 것 같은 곳 이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. 실제로 불로초가 있었어요? 아니었지 않나요? 그랬으면 진시황이 아직 살아있겠죠? 살아있겠죠. 아마 그때 뭐 추정됐던 게 뭐 뭐 영지버섯 시로미, 이런 뭐 거. 영지버섯, 영지버섯. 시로미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라산에 있는데 그게 또 아주 장수 약초로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. 구하진 못했죠 아직. 네. 실제 이제 서복은 그거를 구해 가져오겠다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 황제한테 금은보화와 그러니까요.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돌아가면 못 구해가서 죽음을 당할까봐 일본에 정착해서 살았다고 해요. 먹튀. 예, 그런 네. 거죠. 예.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그 제주도의 풍속지라고 할 수 있는 탐나지에 보면 장수한 사람이 많다라는 뜻으로 인다수고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있거든요. 뭐 그런 기록도 있는 것 같고 또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조선시대 혹시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되는지 교수님? 뭐 사실 그 조선시대 수명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많지는 않죠. 근데 다만 우리가 그래도 조선시대 그 왕들의 수명을 보면은 왕들의 수명이 한 뭐 43세? 뭐 이 정도. 43세.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백성들의 수명은 그거보다는 낮았을 거고. 의식주도 걱정 없는 뭐 정말 좋은 환경에서 그렇죠. 살았던 왕이 그 정도니까. 뭐 40이 안 됐겠죠.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보자면 사실 조선시대의 그 탐나 순력도라는 그 제주도에 이제 관찰사로 왔던 이영상 목사가 이제 제주도를 순찰하면서 그 그림을 이제 그려서 남긴 게 탐나 순력도인데 제주도에 있는 그 노인들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푸는데 그때 기준이 80세 이상이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연령이 높았던 거죠. 근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몇 분만 계시냐? 그렇지 않고 80세 이상 노인분들이 뭐 183명, 그다음에 90살 넘으신 분이 23분, 100세 넘으신 분도 계셨어요. 3분. 근데 이제 그 탐나 순력들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. 그 당시에 그 목사가 그 연회를 베푸면서 뭐 이렇게 시혜를 베푸는 그런 게 아니라 직접 뜰에 내려와요. 그림을 보면 뜰에 내려와서 그 노인분들 옆에 같이 앉고 또 하나 남녀 구분 없었고요. 그리고 정말 이거는 정말 참 감동적인 거기도 한데 천민, 노비일지언정 80세가 넘으면 그 연회 자리에 같이 참석을 시켜서 신분에 네네 상관없이. 전혀 제한 없이 그 연회 자리를 베풀어서 노인들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. 그런 거 보면 참 제주도는 장수의 섬이기도 하지만 노인들을 공경했던 섬이구나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. 아까 그 초반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여자들의 수명이 이제 더 높은 게 어쨌든 해녀 이런 물질을 하면서 그렇죠. 몸을 좀 움직였다. 그런 것도 좀 비결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 그 예전만 해도 그 사실 제주도가 척박하잖아요. 척박하고 뭐 논농사도 안 돼서 우리가 늘 보리 먹고 메밀 먹고 좁쌀 먹고 이렇게 자랐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제주도의 척박한 땅과 가난, 결핍이 준 선물 같아요. 이를테면 우리가 그때 쌀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보리밥 먹고 자랐거든요. 근데 그게 그렇게 웰빙 음식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? 아, 제주도에는 쌀이 네, 논농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구나. 좁쌀, 메밀 그랬고 사실 그 바다에서 나는 그 해초들 그런 것들이 항상 식단이 됐고 또 우리가 그 우영팥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네.
텃밭. 텃밭. 예, 마당마다 이제 텃밭이 있어서 사계절에 이제 푸르른 채소들을 먹는데 그게 정말 자연의 싱싱고인 거잖아요. 그래서 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그 슬로우 푸드와 웰빙의 조건을 사실은 그 당시는 힘들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장수를 선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럼 제주가 좀 나이가 들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제 실감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이제 직접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에 이제 이주를 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,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나중에 은퇴해서 어디서 살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, 원래 고향, 자기 고향 아니면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제주도인 것 같아요. 맑은 공기 마시고, 좋은 물 마시면 삼다수 마시면서, 주말마다 여행도 다니고, 오름에도 오르고, 또 이제 그 세대 분들에게는 제주도가 신혼여행지였잖아요. 정말 선망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너 요즘 어디서 지내?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나 제주 살아 그러면 뭔가 좀 멋있어 보이는 거잖아요. 부러움의 대상이. 예. 그래서 좀 약간 그러한 멋있는 노년을 보내는 곳 그런 이미지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그 물숨 영화 이후에도 계속 해녀분들을 촬영을 하거든요. 근데 그게 벌써 물숨을 촬영한 게 한 10년 전이니까 그 후에 보면 예전에는 이제 바다에서 작업을 하고 막 나오실 때 보면 할머니 분들이 이렇게 나오시고 뒤에 이제 젊은 분들이 맨 마지막에 나오신단 말이에요. 할머니들이 다 나오셨는데 젊은 해녀분들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. 그만큼 이제 해녀분들이 고령화됐다는 것을 봤을 때 아, 제주도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실감하죠. 그러니까 이제 농촌이나 어촌 쪽 가면 더 그게 실감이 되잖아요. 그렇죠, 네. 그렇다면 지금 제주가 그게 있잖아요. 뭐 고령화, 고령 사회, 뭐 초고령 사회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럼 지금 제주는 어느 단계인가요? 65세 이상 인구가 7% 이상이면 고령화, 14% 이상이면 고령사회, 20% 이상이면 초고령사회 하는데 제주도는 2017년에 이제 고령사회가 됐고 그리고서 이제 앞으로 한 7년 정도 지나면 2027년 정도 되면 이제 초고령사회가 되는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한 20년 정도 지나면 한 10명 중에 3명은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는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주 빠른 건 아니다. 약간 조금 그래도 조금은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 장수의 삶이 어느 순간부터는 사회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참 씁쓸하기도 한데 감독님이나 뭐 편집장님, 교수님 다 뭐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하시고 또 연구도 하시고 또 책도 직접 쓰시면서